지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부턴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까지 강력한 한파가 이어집니다. 한파와 폭설 속에 서산 지역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버스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삭감 논란을 빚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6천억 원 증액됩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고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40대가 범행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피해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한파와 또 예고된 많은 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호남과 제주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찬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주말까지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대부분 지역에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전북 지역으로는 10cm 안팎의 눈이 왔고 그 밖에 충남과 전남 서부 지역으로도 5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70cm 이상, 전북 서부에 최고 50,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 5에서 20cm가량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북극 주변을 맴돌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와 서해상에서 눈구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오늘 밤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영하 15도 등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또 한낮에도 중부지방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전국이 영하권을 맴돌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의 눈은 금요일 오후부터 잦아들겠지만 한파는 주말까지 계속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은 만큼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이고 보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선 비닐하우스 위 쌓인 눈을 자주 쓸어내는 등 시설물 붕괴 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이 강력한 북극 한파에 우리 지역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이미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린 데다 또 강풍까지 겹치면서 이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대중교통까지 멈춰 주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선착장에 묶여있는 어선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통 눈밭입니다. 특히 이곳 간월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는 이 많은 눈과 함께 초속 20m의 강풍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북극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산과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 10cm 넘는 눈이 내리면서 보령과 서천 지역 도로 4곳의 운행이 통제됐고 강풍에 충남 서해안 섬을 오가는 여객선 7개 항로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뭐 가게들도 손님들도 없고 뭐 아주 어렵네요. 아주 바닷가라 더 심히 뭐 바람 또 거기다 불 거니까 추워서 이리 와를 수 없지요 사람. 시내버스 대합실에는 비상수송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버스 타기 어려웠는데 추운 날씨 탓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역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내일 모레 또 오라고 하는데 날이 엄청 춥다며요. 새벽부터 제설차가 돌고 있지만 눈은 쌓이기 무섭게 얼어붙습니다. 기온이 영하 7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음에도 낮은 기온 때문에 제설 효과가 좀 더뎌지고 있어서 눈은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cm 이상 더 내리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예, 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산 지역의 시내버스 중단 사태,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연결을 해서 현재 상황과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서산 태안 시민행동 김명래 집행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기사로도 좀 전했습니다만 일주일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는 어느 정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예. 일단 학교 수업 등하교 시간 같은 것들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이 서산 시내 학교들은 괜찮은데 면 단위 학교들이 문제인데요. 선생님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등하교를 매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서산 터미널로 나오셔가지고 그 교육청 차에 이 차가 학교 가는 차다 이제 학생들을 안내해서 이게 태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분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잘 모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학생들 그 등교 시간이 달라져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서산시는 이제 버스, 택시 이렇게 투입하고 했는데 예. 택시도 이제 예약을 해야 하고 뭐 그걸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 등하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병원을 매일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들다고 하시고 시골 분들은 이제 반찬거리 사러 시장도 나와야 되는데 못 다니는 실정이고 택시비 지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까지 나오셔야 하니까 택시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런 좀 적지 않은 불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시와 버스업체 측이 협상에도 나섰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런 서산 지역의 시내버스 중단 사태는 지난해에도 좀 위기가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근본적인 거는 농촌 인구 감소가 문제고요.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이 뭐 서울 중심적이고 뭐 모든 게 이제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이번 사태 원인은 이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제 기존의 과거에 뭐 임금 기사님 체불 문제,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운행 횟수도 일정치 않고 축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가 터진 건데요. 예산 투입 규모를 보면 사실상 그냥 공영제급인데 경영에는 전혀 이제 관여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신이 터지고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철저하게 이제 감시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 이제 인구 급감 시대에 어떤 돈의 논리가 아닌 결국 공영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공영제와 또 지자체가 지금 이제 버스 업체의 운영에도 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실 건지요? 일단 사측은 뭐 억울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을 뭐 공개적으로 더 반박을 했으면 좋겠고 서산시는 어떤 노선 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정상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공영제를 위한 준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뗀질식으로 어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정상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또 다른 사태를 부를 겁니다.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럼 피해 보상도 요구할 거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제 많이 분노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버스 회사에서 뭐 회비를 못 냈고 뭐 퇴직금을 못 줘서 가압류가 걸리고 그게 이제 주유비 주출이 안 돼서 이제 중단된 걸로 아는데 과연 가압류 사항을 피할 수 없었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뭐 사측이 뭐 고의과실 이런 게 이제 입증되면 피해본 시민들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가나 지자체도 뭐 어쨌든 국내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을 이렇게 제약당하는 거를 그냥 어쨌든 보고만 있었으니까
이 어떤 역할을 다했는지 따져서 소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이 피해에 대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듣고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명래 서산태안 시민행동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24일에 처리됐던 것보다는 빨라서 최장 지각 처리의 오명은 피하게 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데 지난 2일이었던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기고 처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합의된 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56조 9천억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모두 4.2조 원을 증액하고 4.2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R&D, 즉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장비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이 복원을 추진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해 3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증감액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 직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내일 처리되면 지난해 처리일 12월 24일보다는 사흘 더 빠른 것이기 때문에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에 분주합니다. 여당은 당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관해 마지막 의견 수렴을 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 이낙연 전 대표 문제 등 당 통합에 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의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숙고를 통해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하겠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원로 14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다른 고문들도 이제 다 걱정을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통합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당의 혁신을 압박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물밑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물밑 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이 대표는 김 전 총리의 통합 역할 요청에 단합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당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을 내시는 분들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나 당내 통합에 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 학생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그 뒤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묶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옥상에 홀로 남겨있던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했습니다. B양은 이후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자택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며칠 전 경복궁의 담벼락 낙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 처음 낙서를 한 10대 남녀는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SNS에서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하는 대가로 이들이 받은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점퍼로 얼굴을 가린 10대 남녀가 차례대로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 등을 낙서로 40m 넘게 훼손한 17살 임모 군과 16살 김모 양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SNS에서 받고 범행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의 주거지에서 각각 경찰에 붙잡혔고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군 등이 낙서를 한 뒤 또 다른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낙서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적은 데 대해선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예술을 했을 뿐이라며 죄송하지 않다고도 적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범행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연일 긴급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주 중으로 훼손된 담장의 1차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후반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의 요지인 대전은 철도가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곳곳이 단절돼 있습니다. 이런 도심 철도 등을 지하로 내리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법 제정이 유력해지면서 이 사업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만 6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걸림돌입니다. 송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부지를 상업용지와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까지 탄력이 예상됩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동편과 서편으로 도시가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대전시도 관련 연구 용역에서 경부선 회덕역에서 세천까지 18.5km와 호남선 조차장역에서 가수원까지 14.5km를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고 폐선을 추진 중인 대전선도 가능한 한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가 대전을 3분할하고 있고 예상 사업비가 10조 2천억 원에서 6조 1천억 원으로 준 것도 긍정적입니다. 관련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호남선과 경부선의 지하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업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또 서울을 제외하면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 근거는 담기지 않아서 국비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사업 성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 명의로 일부 시민에게 명절 인사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억대의 예산을 편성해서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이자 관련법 위반이라는 야당 시의원 지적에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는데 그 사실은 어떤지 성룡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전시 내년 예산안 중 시정 홍보 문자 발송료 항목입니다. 행사 안내와 명절 인사용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같은 예산이 편성돼 쓰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야당 시의원은 시정 홍보가 아니라 시장 홍보에 시 예산이 쓰였다고 비판했는데 실제 문자 5건 중 3건은 이 시장 명의의 명절 인사, 시정 소식은 2건이었습니다. 대전시는 명절 인사도 시정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발송 대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장이 일부 시민에게 그것도 동의받지 않고 문자를 보낸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 대전시는 자문위원회나 시민단체 회원 중 명단을 추렸다며 시정에 협력해온 만큼 문자 전송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공직선거법상 의례적인 명절 인사 문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선거법은 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한 것뿐이라는 반론이 뒤따릅니다. 2억 원에 가까운 우리 대전시 예산을 쓰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장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방패 삼아 여러 지자체가 명절 인사 문자나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1,000만 원 아래로 연하장을 보내고 세종시는 6천만 원 한도로 시정 문자를 보내며 시장 명절 인사는 제한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대전시 의회는 내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대전시도 올해 한 차례 더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보험사들이 상생 금융에 동참한다며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5%가량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2만 1,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는 2.6%, 이륜 자동차는 8%가량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에 이어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 원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6% 인하할 예정이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5% 보험료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 시장을 85%가량 점유하고 있는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모두 2.5%에서 2.6%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 1,000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험업계가 잇따라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건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보험사들은 내년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새해부터 마을버스의 성인요금을 250원 인상합니다. 유성구의 마을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 1,100원이었던 성인 일반 요금이 1,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유성구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새해부터 인상됨에 따라 환승 체계를 고려해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은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특히나 고유가인 올해는
이 난방비 걱정 때문인지 일부 지역에서 이 연탄 소비량이 반짝 늘고 있다고 하는데 줄어든 연탄 기부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80대 노부부. 올 겨울 한파를 연탄 난로로 버티고 있습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연탄은 6장. 추위가 기승인 날엔 8장 넘게 필요합니다. 수급도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연탄으로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이 집에서도 다시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름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쓰기가 들기에는 부담되고 해서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연탄 소비가 반짝 늘었습니다.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7만 4천여 가구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0% 가까이 줄었지만 서울, 대구,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선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고령 인구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맞은 데다 고유가가 이어지자 다시 연탄을 찾는 걸로 보입니다. 가구 소득이 35만 미만이라든지 평균 연령으로 85세 이상이 비싼 기름은 뗄 수 없고 연탄이라도 난방을 해서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하지만 올해 연탄 기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파가 걱정인 이웃을 위해 나눔의 온기가 절실한 겨울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가스요금 이게 맞나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2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가스 요금이었는데요. 사용량은 줄었지만 요금은 오히려 2만 5천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올겨울 가스 요금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된다고 푸념했는데요. 공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평년과 비슷하게 썼다고 생각했지만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수차례에 걸쳐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북극 한파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추위가 찾아오죠. 난방을 하면서도 가스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방법, 팩트체크를 해보면 물을 다 쓴 다음에 수도꼭지를 잠글 때 수도꼭지 방향을 냉수 방향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보가 많이 공유됐습니다. 온수 방향으로 두면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물을 안 쓸 때는 수도꼭지를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는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물을 틀었을 때는 가볍게 손을 씻을 목적이라면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서 그 꼭지를 돌리는 것이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꺼야 할까요? 아니면 켜두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만약 일주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고 그 기간에 날씨가 많이 춥지 않다면 보일러를 끄는 게 가스요금 절약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한파 예보가 들어있다면 보일러가 동파될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외출 모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간 정도 혹은 하루 이틀 정도 짧은 외출을 할 때는 외출 모드보다는 보일러를 그냥 틀어놓는 게 좋은데요. 온도는 평소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짧은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끄게 된다면 다시 켰을 때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스 소모량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일러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건 난방보다 온수인데요. 보일러에서 온수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최고 온도보다는 중간 정도로 맞춰두고 물을 틀 때는 수압을 약하게 해서 사용하면 가스와 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온수는 1년 내내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열입니다. 보일러 절약 사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더라도 이 집 자체에 단열이 좋지 않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벽면과 창문 쪽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열 커튼을 설치하거나 겨울 한철 동안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게 되면 한 2, 3도 정도 실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보통 실내 온도가 이제 1도 올라가게 되면 난방비가 한 7%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 뽁뽁이나 단열 커튼을 이용하게 되면 난방비를 한 2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절약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했던 가스 양보다 이번 겨울 같은 기간 사용량이 3% 이상 줄었다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K가스 캐시백 누리집에서 꼭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경제 상황까지 냉랭한 현실이지만 똑똑한 보일러 사용법으로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탄소 시대를 맞아 축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돼지 농장에서는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6,000마리를 키우는 홍성의 한 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축 분뇨를 발효시켜 나온 메탄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농장과 마을 주민이 공유합니다. 이 시설에서만 하루 평균 11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해 260k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저탄소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축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상쇄해 나가자는 그런 목표가 제일 컸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추가 농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훨씬 냄새도 적게 나면서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주민들 입장에서 낫죠.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만드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한 상황. 때문에 가축 분뇨를 신재생 에너지와 산업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체연료 이거 활용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조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라든지 그리고 소각시설 용량 기준 완화라든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축산 농가에서도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를 활용한 다양한 순환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한 특별전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 작가들의 특별한 시각과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를 박장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라이언킹과 이웃 친구들. 단순하고 추상적이면서도 화려한 색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누구의 다리와 발이 더 멋지고 폼날까? 얼굴과 몸은 빼고 동물 다리와 발만 고집하는 작가. 대신 정답을 친절히 알려줍니다. 포니와 1세대 각그랜저. 섬세한 디자인을 담은 솜씨가 우리에게 추억여행을 선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서도 기성 화가를 뛰어넘을 만큼 독특한 개성과 기발한 생각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23명의 발달장애 작가들이 주인공입니다. 티티와 미미는 쌍둥이 고양이지만 꽃밭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다람쥐는 누누예요. 남자친구 뚜뚜만 놀러 왔어요. 프리즘과 빛의 굴절이란 과학 개념을 접목해 삶의 굴절은 또 다른 발견이란 주제로 장애를 뛰어넘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과 작품 50점이 전시됐습니다. 또 다양한 작품들을 모션 그래픽 등으로 입체적으로 구현한 미디어 아트 영상도 마련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새로운 차원의 기회, 색다른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 작가님들의 이 작품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특별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이 공익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 노래교실이 한겨울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KBS 대전 공개홀에서 열린 수요 노래교실에서는 안유정 강사의 강습에 이어 인기 가수를 초청해 색다른 송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수요 노래교실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착순 45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보령시 주교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64살 A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택이 무너져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통을 수거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의 한 도로에서 6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마을버스 탑승객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2048 그랜드 플랜 확정을 앞두고 5대 전략과 10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5대 전략에는 미래형 교통체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교통도시 구축과 우주, 국방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혁신 거점 도시 구축 등이 담겼고 10개 핵심 사업으로는 대전역 입체 복합 개발 등이 제시됐습니다. 내일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우리 지역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대전, 세종이 영하 13도, 천안과 계룡은 무려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이어지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대설경보가, 세종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륙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적설을 살펴보시면 충남 남부 서해안에 20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돼 있고요. 충남 북부 서해안 최대 15cm,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공주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논산 영하 13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금산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아산이 영하 1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천안이 영하 7도, 서산이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부여가 영하 1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서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대전의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추위는 일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